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 10 잘했어. 아 귀여워. 예, 귀엽죠. 네. 귀여워. 네, 차 과장과 은호의 오프닝을 우리 원래 쓰려고 했던 게 이거였었던 거죠? 어우 많이 컸죠. 예전에 그래서 그 말 잘하죠? 삽입됐던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글씨도 읽을 줄 알아? 한글. 글씨 자기 이름이랑요 엄마 아빠 이름이랑 스 읽을 줄 알아요. 스 스테고사우루스의 스 이게 앞뒤로 스가 있잖아. 공룡 그 숫자는 다 그래서 스 이건 스라는 거 알아. 스는 삼각형이지 그래. 공룡 숫자가 있구나. 그렇죠. 네. 그거 좀 천혜영 학습 아니야? 지금 4살인가 5살밖에 안 됐잖아. 6살 됐죠 올해. 아, 있어요? 근데 지금 한글 줄줄 읽는 애도 많아요. 친구들. 또 많으면 엄청 많아요. 우리는 그랬나요? 우리 글쎄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5살 때부터 글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동이구만. 우리 흙 먹고 놀았는데 뭐 흙 파먹고. 근데 뭐 흙 드셨어요? 엄마 제 흙 먹고 지렁이 먹고 막. 요즘에 흙이 없어. 아무튼 예, 우리 오프닝을 최 과장과 은호가 한 오프닝을 들었습니다. 멤버를 소개합니다. 새해를 맞아 조금 더 부해진 오시학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맞아서 부해지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시고요. 네. 새해 들어서 점점 더 핸섬해지고 있는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새해 들어서 핸섬해지고 있는 최 과장 인사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응? 핸섬해지고 보이는데 내 눈에 살이 좀 빠져서 그런가? 형 머리 자른 것도 괜찮아 보여요. 염색해서 그래, 염색해서. 염색을 했는데 진짜. 네. 알다가 됐죠. 김 PD도 머리가 허였었잖아요, 저. 나는 그냥 이 거였죠? 상태로 한번 해보려고 그때. 그냥 이렇게 하얀 백발이 돼보려고 난. 근데 백발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네. 새해 들어서 미쳐드기요? 올해는 정말 꼭 외치고 있는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말을 하세요. 요. 네, 새해 들어도 변한 게 별로 없는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형 뭐 하루 차이인데 뭐 그게 뭐가 변하겠어요, 우리. 변할 거 없는데 뭐 하루로 이제 새해가 되는 네, 거.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날은 1월 2일 토요일. 예, 새해가 돼서 무용보 브로스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맛있는 것도 해 먹고 뭘 먹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새해 첫 모임이네요. 아 근데 지둥이가 막 배추전을 막 해주는데 배추전이 이게 흔한 음식이라고? 나는 왜 처음 먹어봤지 되게 이거? 많이 네, 먹었는데. 많이 먹는. 툭하면 먹는 건데. 배추전? 깻잎전 이런 건 먹어봤다. 상추 튀김. 상추는 튀김 아니거든. 상추 튀김. 튀김을 싸 먹는 거거든. 상추에 안 먹어봤구나. 또 뭐 뭐든 튀겨 먹을 수 있죠, 뭐. 신발? 네. 아니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튀겨 먹을로 뭐 이러잖아요. 똥물에 튀겨 죽일 뭐 이런 말 있잖아. 그렇죠. 대신 똥물에 튀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겠지. 안 튀겨지죠. 상상의 날개 쭉 애니메이션 영화 톱10 2D편 순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영화 알아봐야죠. 네. 3위는요. 꼽냐모 트라몽도아 브랑봉모 파토모. 첫째, 사람들은 모두 좋은 태도를 지녀야 한다. 리젠모 트라몽도아 브롱판타르. 둘, 사람들은 모두 고운 말을 써야 한다. 두아젠모 트리몽도아 세빈가네숑. 셋, 사람들은 모두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 게젠모 메가고토아 스투나시 아프리카전도 삐뚜주. 넷, 가난한 사람도 매일 통닭 한 마리씩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압류. 그렇죠. 3위는 페르세폴리스. 내가 통당 얘기 할 줄 알았어. 주옥 같은 대사가 나와갖고 이걸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매일 통닭 한 마리씩 먹는 올 한 해 되기를 성령 충만한 매들 축원하옵나이다. 무슨 양계협에서 나왔냐? 네, 페르세폴리스입니다. 네. 이란을 소재로 한 프랑스 영화죠. 그렇죠. 예. 예.
이란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2007년작 뱅상 파로노와 마르얀 사트라피 예. 네, 이 두 명의 공동 연출작이고요. 예, 마리안 사트리피가 여기 이제 주인공이죠. 네. 자전적인 영화니까. 아 예. 예. 그 마지죠. 예. 말잔인데 말잔? 줄여서 마지로. 예, 말잔이라는 주인공 말잔. 의 역은 키아라 마스트로얀이라는 배우가 목소리 역을 했고요. 엄마 역을 까트린 드네브가 했어요. 예, 카트린 드네브가 네, 엄마예요. 엄마 역. 아버지 역은 시몬 압칼리언이라는 배우가 목소리 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역은 또 다니엘 다리우가 했어요. 그렇죠, 다니엘 다리요. 예. 우리 다니엘 다리우 어디서 얘기했었죠? 8명의 여인들. 거기에서 나왔어. 거기서 예. 다니엘 다리우 오래된 그 나이 많은 할머니 배우. 그리고 여자 네. 주인공 말잔 역은 이제 이거 목소리 한 게 말셀로 마스트리아니 그 유명한 이탈리안 배우 있죠. 8과 2분의 1을 아 나왔대. 예. 딸이죠. 아 그래요? 예. 어쩐지 예쁘더라. 그리고 카트린 드네브 딸이기도 하죠. 아. 마스트리아니랑 카트린 드네브랑 같이 살았잖아. 아. 거기서 나온 딸이 얘예요. 아 그래서 예쁘다고. 네. 아. 어쩐지 예쁘더라. 사진이. 그래서 네. 미남 아빠, 미녀 엄마. 네. 근데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엄마 아빠 다 미남 미녀인데 애는 왜 이러지 그러는데 예뻐요. 예쁜가요? 예. 배우 같은데요, 진짜로? 배우겠지. 배우지. 배우야. 배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빠는 이탈리안이고 엄마는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모녀가 또 목소리 연기를 했고 실제 모녀. 예. 역을 했네요. 미국에서는 아빠는 숀펜이 아, 목소리를 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카트린 드네브. 영어 하고. 버전을. 예. 네. 자, 페르세폴리스는 그 이란에 있는 도시죠. 그 폴리스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 뭐 도시 뭐 이런 소리니까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주 그 잔해만 남은 예. 옛날 그 페르시아적 유적지죠, 유적지. 예, 페르시아 네. 때 도시죠. 우리로 따지면 뭐 경주쯤 될란가? 그거라서 뭐 페르세폴리스면은 이란에서 많이 뭐 페르세폴리스 방송국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란의 어떻게 보면 근대사를 꿰뚫는 예. 그런 얘기죠. 그거를 자기 자전적인 이 말잔 사트라피 이 이란 출신 이제는 뭐 프랑스로 귀화해서 프랑스인이 됐지만 이란 여자라고 봐야죠. 네. 예. 자기 아주 그냥 자전적인 얘기를 이 여자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니메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그리고 네. 그랬던 얘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런 영화인데 글쎄요. 나는 이게 처음에 그림을 내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이 흑백 요 만화를 이렇게 보고서 참 특이하고 좋아서 이거를 제가 막 그때 어렵게 찾아서 봤어요. 2007년, 8년 네. 이때죠. 네. 근데 봤는데 일단 이게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우리가 중동이라고 생각하는 사실 중동 그러면 뭐 맨날 지금 뭐 IS 이런 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 영화에서도 나오잖아. 그렇죠. 뭐 이란 그러면 맨날 광신도들이 싸움이나 하는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맨날 이스라엘이랑 그 아랍이랑 싸우고 이란 이라크 싸우고 뭐 그렇죠. 저 뭐 이슬람 그렇죠. 관련으로 해서. 이슬람끼리도 뭐 시아파 순위파 나눠 갖고 싸우고. 근데 이 소녀의 자전적인 얘기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랑 비슷해. 우리랑 비슷하고 시기도 좀 우리도 그런 격동의 근대사를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나는 이걸 보고서 이 파동이 있더라고. 잔잔한 파동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 뒤로 이거 많이 추천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그 뭐 이렇게 우리가 흥미로운 애니메이션 이런 쪽이랑 거리는 좀 있지만 아주 그 뭔가 묵직한 걸 던져주는 요즘 보면 더 그래요. 더 그렇죠. 왜 요즘 보면 더해? 예? 2007년, 2008년 당시보다 지금 보면 네, 훨씬 우리 우리 얘기처럼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이 예. 정도인가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공감이 되는. 네. 그리고 꼭 봐야 하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웬만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오샥 형이 정말 싫어하는 영화 부류인 성장 영화예요. 성장 영화인데도 이렇게 높은 순위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공감되거나 묵직한 한 방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꼬마였을 적 그게 참 또 귀여워. 그게 네. 귀여운 거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애니메이션 하면서 우리 뭐 셀레스텐 어네스트 이런 것도 했지만 얘도 참 한 귀여움 해. 얘도.
뭐 삼촌이 공산주의자 막 멋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거 따라하고 막 구호 외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참 그 현실에 빗대 가지고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웃픈 상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참 얘네 이란 사람도 이게 굉장히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 아니에요. 페르시아라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나라잖아요. 전통도 있고 역사도 길고. 그런데 이런 이란의 지금 현재 모습 6, 70, 80년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팔레비 왕조 무너지고 호메인이 들어서고 미국이랑 싸우고 이라크랑 싸우고 막 이랬던 그런 거를 이 소녀를 통해서 이 소녀와 이 소녀의 가족 가족을 통해서 굉장히 그걸 보면서 다 우리 다 같은 인간이고 우리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좋았던 영화라서 상대적으로 이게 프랑스 이란 영화고 많이 안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는 무용보에서 꼭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 다 처음 봤죠? 네, 처음 봤어요. 저는 전에 봤어요. 봤어요. 오샥 형이 추천해줘서. 요때 당시에 봤죠. 어땠어 친구가? 김 PD는 바빴으니까 못 봤을 못 테고. 봤어요. 나중에 바쁜 거 끝나면 꼭 봐. 말씀드린 대로 성장 영화인데 이란의 이런 어떻게 보면 그 근현대사와 관련한 정말 그 완전히 그 세대를 관통하는 이 소녀의 삶이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는 삶이거든요. 근데 또 그 가운데서 이 소녀는 어떻게든 본인이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이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사실 시대랑은 좀 부딪히는 부분인데 아주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는 듯하면서 또 자유로움을 또 적당히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녀가 꿈을 잃지 않고 그래도 그 힘든 세월을 좀 견뎌내고 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성인으로까지 성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영화 저는 이 만화 자체가 만화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림도 그렇고 그림은 누가 봐도 그냥 만화인데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소녀가 1982년도 테헤란부터 이제 시대 배경이 나오거든요. 근데 소녀의 과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소녀의 과거의 모습이 대부분인데 과거로 들어가면 다 흑백이에요. 그쵸? 근데 어쩜 이렇게 집중이 잘 되죠? 특히나 만화로 표현하기가 너무 쉬웠을 테지만 이 배경이 집중이 될 때는요. 이 배경을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전부 다 흑백으로 되게 그냥 건물이면 건물 덩어리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고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인물도 주요 인물이 아니면 그냥 그림자로 표현해 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더욱 이 주연들에 더 집중이 됐고 일종의 판화 같죠? 맞아요. 하나 같기도 하고 그 왜 저 샌드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도 느낌. 하고. 흑 뿌려가지고 맞습니다. 그림자로 하는 거 있죠. 그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배경 같은 거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놀랬던 건 이 내용 자체가 아이들은 절대 재밌어하거나 호기심 있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어린이 애니메이션은 절대 그쵸. 아니고요. 근데 네, 성인용입니다. 이게 왜 12세 관람가로 돼 있는지도 좀. 뭐 12세가 봐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은 중간에 이게 뭐 표현이 과격하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이게 메시지가 묵직해서 그렇지. 뭐 그렇기도 한데 어렵기도 하고. 페미니즘 영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 페르세폴리스의 어떤 전체 줄거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잔이라는 소녀가 네. 성인이 돼서 외국에 살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공항에서부터 이 영화는 시작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래시백으로 자기는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이 나라에서 다시 이제 외국으로 도피했고 어떤 이유로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1978년도에 이 말자는 이란의 테헤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그 왕정 체제 하에 그렇죠. 왕정의 그 독재 정치에 이제 신음하던 나라였는데 팔레비 왕정. 근데 이 소녀 자체는 너무나 이제 천진난만한 소녀인 거죠. 뭐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좀 당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소룡 좋아해서 그렇죠. 브로마이드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흉내내고 처음에 그 막 무술하잖아. 야, 막 이러면서 누가 뭐라 그랬더니 이렇게 도망가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랑 게 똑같아요. 그냥 그런 귀여운 소녀인데 이 집안이 약간 좌파 집안이에요. 혁명가가 있는 집안이고 그래서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투쟁하고 있는 삼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 투쟁하는 세력 중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삼촌인데 이 국왕 체제가 이제 호메이니가 이끄는 그 혁명으로 이제 신정 체제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순간에 또 이제 또 이라크와도 전쟁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왕정 중심의 파시즘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그런 신정 중심의 파시즘으로 그렇죠. 나라가 바뀌면서 혁명이 일어나서 예.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이 서는데 그게 네. 이슬람 공화국이 된 거죠. 네. 호메인이 그렇죠. 그러면서 더 갑자기 나라가 예.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상적이고 자유로운 어떤 그런 국가를 꿈꾸던 사람들은 점점 더 이렇게 탄압을 받고 이 삼촌도 감옥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죽임을 죽었죠. 당하죠. 예, 예.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삶 자체도 굉장히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완전히 이 재정일치 사회로 나라를 그냥 독재로 그렇죠. 예? 몰아넣고 여자들한테는 차도를 쓰게 하고 온갖 통제와 감시 그렇죠. 특히 그리고- 여자들한테 이제 탄압이 시작되는 네, 거죠. 그리고 그렇죠. 반대파에 대한 어떤 숙청과 암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근데 이제 이 마자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계속 이제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비지스도 좋아하고 마이클 잭슨도 좋아하고 뭐 헤비메탈 들으면서 막 헤드뱅잉도 하고 이런데 이제 일상의 안전마저도 이제 위협받는 순간이 오게 되니 이 딸의 이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죠. 그래서 얘를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으로 예, 유학을 보내죠. 근데 이제 이 유학 생활에 떠난 이 소녀가 처음에는 호기심에 굉장히 좋았지만 결국 그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질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가족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예. 너무 일찍 유학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예. 다 삼키고 말씀하세요. 배추튀김 맛있네. 그러니까 비엔나에서 남자들 잘못 사귄 거야. 어린 나이에 뭐 17, 18 요럴 때죠. 네. 그래가지고 심신이 피폐해져서 돌아오는 다시 거죠. 돌아오죠. 네. 근데 돌아와서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 시도도 네, 하죠.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어떤 신도 만나고 삼촌도 만나고 그래서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라. 하고 해서 그 뭐죠? 그 아이 오브 타이거? 럭키의 그 노래에 맞춰서 예, 빰빰빰. 예, 다시 일어서는 되게 이 재밌는 소녀의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어요. 예. 이 소녀의 아주 이야기입니다. 아이 오브 예. 더 타이거. 그 엔딩 크레디트도 나오죠. 예. 자, 이 마잔의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무슨 모험을 한다거나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란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 마잔 이 감독이 69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누나지만 그래도 우리랑 비슷한 시기를 살았는데 여기 이란이 그 이 팔레비 왕조도 그 전에 있던 그 왕조를 이 군발이야 얘네들도. 그래서 그 무너뜨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뭐 50년 정도 집권을 하죠. 그런데 그 호메이니가 이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는데 이때 팔레비 때만 하더라도 자유로웠던 거야 그나마. 여자들 그런 거 뭐 쓰고 다니지 않고 이 아버지 어머니가 연애했던 얘기 해주잖아. 우리는 손잡고 다녔다. 근데 그렇죠. 근데 이 이제 이슬람 공화정이 들어서고 나서 더 제약이 이제 길에서 손잡고 다니는 거는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말살이 되는 거야. 여자들 스카프 똑바로 쓰고 다니라고 하고 그렇죠. 맞아요. 뛰면 뛰는 모습 보기 싫다. 여자들 여자들 못 뛰지 뛰게 말아라. 하고. 예. 그래서 중간에 이 마잔이 뛰어가는데 경찰차가 뒤에서 세우잖아요, 마잔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뛰는 뒷모습이 단정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사회에 이런 겐세이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말이 근데 안 그 이렇게 나라의 어떤 그 자유가 경색되는데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는 모습이 영화에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파시즘은 예. 30초에도 걸릴 수 있어요. 이거는 파시즘이라기보다도 이 펀디멘탈리스트들,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시아파잖아요. 이란은.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모르지만 왜 이슬람엔 시아파랑 뭐 순니파가 있는데 이란이 이제 대표적인 시아파 종주국이고 순니파의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거기가 훨씬 더 근본주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위가. 순위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 훨씬. 예, 여자들 뭐 운전도 못하고 여기는 그나마 운전을 하잖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자전거 그거 봤잖아. 예, 저희 예. 사우디 영화 했을 때 공공장소의 여자는 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 전에 와즈다. 아 와즈다. 와즈다 우리 무용보 다운로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와즈다. 전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다운로드 이거 봤는데 현격히 적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와즈다였어. 참. 그러고 보니까 극장가다 와즈다는 그 무슨 와즈다였죠? 그냥 와즈다지. 그냥 와주다. 그냥 와즈다였네요. 뭐 자전거 소녀 와즈다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럼 비슷하죠. 잠깐 올렸다 내리는 건데 우리가 그때 운 좋게 봤어요. 그 영화 참 맞죠. 좋았는데. 네. 아무튼 그것처럼 이 이슬람이 우리가 뭐 타 종교를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얘는 좀 그래. 걔네들도 이슬람교도들도 자유롭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문제는 항상 근본주의자들이야. 이게 그 부분인데 며칠 전에 본 얘기 중에 전 세계 13억 인구가 이슬람 교도래. 13억이면 몇 분의 1이야? 그래도 한 5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사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인데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진 아주 극렬부자들은 그 중에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1%도 안 되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 아주 극우주의자들. 이게 숫자 따져보면 1% 안 될 거거든. 10% 분명히 안 될 거고. 근데 어느 사회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색깔을 입혀지는 거죠. 이슬람의 색깔이 입혀지고 이쪽은 어떤 빨간 칠해진 색깔도 있을 거고 백색 테러하는 하얀색 색깔이 칠해진 적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오샥이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그 부분 우리 얘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말일 수 있어요. 진짜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랑 시기도 좀 비슷해. 뭐냐면 이 호메이니 이슬람 공화정이 들어선 게 79년이거든요. 우리 79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1.6 있었잖아요. 우리는 물론 한 명이 권총으로 빵 쏜 거지만 비가 오면 생각. 우리도 왜 4.19나 뭐 우리 6월의 봄 뭐 이런 거 뒤에 약간 이 반혁명 이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왕정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슬람 근본주의적 공화정이 들어서 그렇죠. 이게 쓰레기 잡히려다 똥차에 깔린 상황이 더욱더 되죠. 강력한 탄압과 규제가 그렇죠. 그래서 마자는 지금 이제 유럽 프랑스에서 살면서 있는 유럽 순방에 나셨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왜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서 보이시스라고 있어요. 그 라이언 레이놀드 있죠. 랑 그 안나 캔드릭 노래 잘하는 제가 좋아하는 안나 캔드릭 그 나왔던 영화 있어요. 인디에어 나왔던 애. 되게 특이 그 감독했더라고. 이 여자가 마잔이요? 마잔이 이제 헐리우드 영화 감독이 됐어요. 애니메이터에서. 근데 영화가 되게 특이해. 한번 보세요. 그 약간 블랙 코미디, 호러 코미디 뭐 이런 건데 특이해요. 그래서 나는 이 여자가 그 여잔가 하고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나온 영화였는데 아무튼 이 여자는 이제 이란으로는 못 돌아가고 밖에서 이렇게 영화 만들고 유명 인사가 됐죠. 이 페르세폴리스 하나로. 사실 이거는 이제 이란에서도 되게 극히 제한적으로 상영됐고 이거를 개봉할 때 그 나라 이란이랑 수교가 된 나라들은 이게 겐세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어디 태국인가 어디선 상영을 안 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항의하는 거야. 이 영화 개봉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란을 굉장히 암울한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뭐 그래서 뭐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이게 디즈니나 뭐 이런 게 아닌데 흥행이 되는 게 쉽지 않은데 페르세폴리스는 그래서 흥행이 됐어. 게다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좋았던 애니메이션들 망했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페르세폴리스는 흥행도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더빙해가지고 촌펜이 아빠로 나오고 이 엄마와 딸은 걔네 이 모녀가 계속 했어요. 이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이탈리아 말도 잘하니까 영어 버전에서는 이기 팝이죠. 이기 팝이 그 삼촌 역도 하고. 감옥에서 죽는 삼촌 그 목소리 연기를. 힙합은 팝스타잖아요. 그렇죠. 락커잖아, 락커. 락스타전 맨날 우통 벗고. 가끔 영화에도 나오잖아. 커피와 담배 이런 데 보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 힙합은 그 크레딧에는 이름 안 올리고 그냥 그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영어 버전을 좀 구하려고 그런데 잘 없더라고요. 이게 다 불어로 돼 있고. 근데 불어가 뭐 원래니까. 아무튼 이 이란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지금 뭐 여기 이란 가본 사람 있어요?
이란은 아직도 여행 자유지역이 아닐걸 우리한테? 아 그럼요. 미국이랑 제일 맞짱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지구상에 몇 안 남았어요. 미국이랑 맞짱 뜨는 나라가. 리비아는 그렇게 카다피 죽으면서 망해버렸고. 이제 북한이랑 이란 정도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란도 뭐 미국이랑 뭐 오바마 들어서면서 뭐 이렇게 좀 화해하고 뭐 핵폭탄 안 만든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고 사실 뭐 이런 뭐 정치적인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이 사담 후세인 돈 대주고 해가지고 그게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을 8년 전쟁을 하는데 그렇죠.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인권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담 후세인을 이라크에 말하자면 군사 지원을 해서 실제로 옹립한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걸 지원하고 특히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다고. 근데 나중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그쵸. 침공하면서 완전히 돌변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다 패닉이었던 거야. 우리는 잘 몰랐지만 91년에 처음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미국이 완전 패닉이었던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는 그러니까 아주 뭐 며칠 만에 결정해서 바로 공습하고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친미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지. 저 그때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대잖아. 아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아무튼 뭐 그건 그러고 보니까 형 군대 있을 때가 이라크 전쟁 딱 시대였네요. 나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가 딱 2학년 때인가? 네. 그때 전쟁이 났고 네. 전쟁이 빨리 끝났잖아. 네. 일단은 끝났고 내가 군대 간 건 93년 되니까 네. 그때는 소말리아하고 전쟁할 때였고. 아 소말리아전. 전쟁 중에 그 군대에 들어가셨네요. 미국. 그 더 웃긴 건 내가 우리 전쟁할 때 북한의 저기가 평양 불바다 막 이렇게 네. 그때 얘기했던 그때 어. 95년인가 그랬거든. 긴장하셨어요. 완전 긴장 탔어요. 큰일 난 줄 알았지 그때. 여기 있는 사람 잘 몰랐는데 그땐 정말 큰일 난 줄 알았어. 막 다 소개하고 다 집에 간다고 그랬고 막 그랬어. 그 불바다 발언은 아주 무섭겠죠. 하여튼 뭐 그런 이 얘기죠.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이란 이라크 전쟁 그 8년 전쟁을 아주 짧게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씬이 있어요. 네. 이렇게 둘이서 막 총 쏘면서 싸우면서 서방에서 무기 대주고 네. 얘네들은 계속 그 땅속으로 죽어서 이렇게 다 떨어지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네. 아주 명료하면서 굉장히 묵직한 그런 씬이 있죠. 난 그게 인상적이더라고. 이란 이라크 전쟁 그 8년 동안 하면서 100만 명이 죽었대잖아요, 서로. 그렇죠. 근데 무기는 이게 뭐 계속 대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팔아먹는 역시 대주는 게 아니고 팔아먹는 거지. 이라크가 미국 쪽이라 그러면 호메이니는 사실은 러시아 소련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서로 대리전을 치른 거죠. 소련 미국 대리전 비슷하게 되면서 무기 팔아먹는 거죠. 그러면서 무기만 파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나라는 다 피폐해지고 그 석유 엄청 나는 나라들 아니에요. 이란 이라크. 근데 그거 다 쟤네들이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은 그 팔레비 왕족 걔네들이 쿠데타 했을 때 또 영국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공화정으로 간다니까 근데 너 왕 시켜줄게. 네, 맞아요. 우리한테 석유만 좀 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나라들이 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나라들이 그 경제 논리랑 그런 제국주의 논리에 휘말려 가지고 거기에 또 이 종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특세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 인권이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죠. 이게 참. 근데 이 영화는 반드시 그렇게 뭐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영화 같아요. 물론 네, 그렇죠. 근데 이 배경, 마잔의 그런 배경을 굉장히 개인적인 걸로 풀어내는 거죠. 깊게 그 다루고 있지만 이 개인이 어떻게 이런 사회를 뚫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마잔이라는 이 소녀가 성인이 되고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분연하게 일어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여성으로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잘 다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사실- 반드시 봐야 된다. 맞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그림이 네. 참 마음에 들어요. 뭐랄까 이 목탄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과거는 다 흑백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칼라가 나오는 게 몇 장면 안 돼. 현재만 나오죠. 현재 이렇게 공항에 앉아 있고 네, 이렇게 그렇죠. 차도로 썼다 벗었다고 담배 피고. 그렇죠. 근데 거기도 채색이 많이 되는 칼라는 아닌데. 그렇죠. 그냥 옷 색깔 정도만 예, 바지 근데 청바지. 그 칼라가 들어오면 또 너무 예뻐. 그 칼라가. 그리고 또 흑백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죠. 근데 그
흑백으로 표현한 게 이 감독이 이 다른 외국인들이 봤을 때 흑백으로 보면은 선입견이 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대. 내가 어제 인터뷰에서 봤는데 그 중동에 대한 그렇죠. 그 선입견이 좀 없어지라고 흑백으로 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흑백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얘기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공감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컬러가 있으면은 얼굴 색깔, 그렇죠. 머리 색깔 맞아요. 이런 거로 우리가 좀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여기 또 아주 인상적인 엄마 아빠 말고 할머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회상하는 대사 할머니가 브라 안에 네. 자스민 꽃을 꽃잎을. 네. 그건 너무 인상적이라서 안 잊히는 대사야.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어쩌면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요라고 그 아이가 물어보니까 할머니 대답이 나는 늘 매일 아침 자스민 꽃을 하나 따서 그렇죠. 불 안에 넣어놓는단다. 예,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있죠. 옷을 갈아입으시면서 네. 이 브래지어를 이렇게 푸는 장면이 나오죠. 푸니까 갑자기 꽃잎들이 확 날리면서 화면 가득 꽃잎들이 쫙 날리는 그런 장면. 그런 이렇게 천연 그 향수를.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좀 정서상 뭐 이렇게 이런 이 만화에 뭐 브라 안에 뭘 꽃을 넣고 막 이런다는데 그게 이 지금 되게 경직된 이 지금 이란 사회 나가서 여자들은 뛰지도 못하고 막 그런 사회인데도 이 할머니는 그런 거에 전혀 굴하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란 이런 데는 술을 마시면은 네. 걸려요. 네. 사우디 이런 데서도 우리 옛날에 가서 우리가 외화벌이를 한 게 술을 못 먹어서 한국 사람들이 일하러 갔는데 술을 일하러 못 먹어. 가는데 술 못 먹으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 돈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고스란히 집으로 다 보내줬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기 이란도 이 시아파는 좀 그래도 좀 낫다고 하던데 여기도 술을 못 먹게 하는데요. 우리 전에 그 벤 애플렉 나왔던 아르고 네.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거는 영공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란 영공을 벗어나서 술을 서비스하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런 것처럼 영공을 벗어나는.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건지 비밀 파티들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친구가 한 명 뭐 또 쫓기다가 죽고 그쵸, 뭐 떨어져서. 그런, 네. 그런 것도 나오고 술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장면도 좀 재밌게 봤어요. 아까 조금 전에 그 할머니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할머니께서 정말 세상에 별로 그렇게 속박당하지 않고 뭐 두려움이 없어 보이세요. 그래서 중간에 이 술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의연하게 우리 소녀딸과 차에서 내려서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먼저 이제 나가니까 당신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 당뇨 때문에 뭐 약을 먹어야 된다. 이랬더니 우리 엄마도 당뇨를 앓고 있어서 알고 있다고. 군인이 그렇죠. 네. 보내주죠. 그랬더니 집에 가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위스키 뭐 이런 것들을 다 변기 안에 버리는. 왜 버리는지 설명을 해야지. 왜 버리는 거? 아니 그 이제 쫓아오는 거죠. 네, 쫓아와요. 집에 네. 술 있는지 검사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서 술을 다 변기에 버리죠. 그게 마지가 물어보잖아요. 이거 할머니도 이렇게 능숙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니네 아빠가 데모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해봤다. 그때는 불온 서적이나 이런 거 버렸다. 뭐.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란 뭐 이런 데에 살고 있는 뭐 꼭 좌파라고 뭐 얘기 안 해도 그냥 의식이 있는 네. 지식인들 아니야. 근데 그냥 거기 자유주의자라고 봐야죠. 근데 자유주의자? 그렇게 많이 죽이고 여기 보면은 아이의 눈을 통해서 네. 그 고문당하고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왕정과 공화정 양쪽에서 다 그런 것처럼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는데 지금 이란이 글쎄요 어떻게 얼만큼 자유로워졌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란 이라크 하면 제가 딱 그 어느 정도 이제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이란 이라크가 이미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80년 내내 했으니까 네. 80년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란 이라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그 전쟁 국가 이미지가 강했고 그렇죠. 그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그런 이미지가 늘 강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근대화된 나라였구나.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였구나. 그렇죠. 거기서 처음에 좀 놀랐던 것 같아요. 70년대는 맞아요. 비교적 자유로웠던 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옛날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 뒷산에 이렇게 학생들이랑 다 같이 선생님이랑 이렇게 올라갔는데 외국인 한 몇 명이서 산책을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산에.
근데 막 이제 우리 학생들 귀여운 학생들이 오니까 막 이제 인사하고 막 영어로 뭐 몇 마디 대화하고 뭐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어디서 왔냐고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이란에서 왔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세련되고 예, 되게 이렇게 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모던한 예, 모던한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완전히 까먹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나라가 옛날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모던한 국가였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파티하고 서서 스탠딩 파티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악 틀어놓고 막 놀고. 그러네. 예.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 역시 그건 일종의 귀족주의 국가였으니까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쵸. 여유가 좀 있었을 왕족, 수도 있을 뭐. 것 같고 내가 기억하는 이 분위기에 가장 어울리는 만화가 하나 있는데 에리어 88이라고 있어. 뭐였냐면 일본 만화거든. 일본 만화인데 민항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어느 날 뭐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자기 거의 뭐지? 옛날 와이프, 만화잖아. 파일로트 얘기. 약혼녀하고도 헤어지게 되고 완전히 돼가지고 그 곳을 말하자면 용병으로 팔려가는데 의 분위기가 딱 이래. 전투 상황이 그러니까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래서 그 왕정의 대리를 하고 있는 왕자가 거기 부대 지휘관이고 마지막에 이 왕정이 무너지는 그 장면으로 끝나는. 우리 전에 만화가 메디컬 영화 할 때 존 홉킨스에서 공부하셨던 김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에이리어 88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그 형이 재밌다 그래서 나도 옛날에 한번 봤는데 옛날 거지.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나도 이란 사람을 내가 그 대학로 작업실 우리 나 데스페라도 하고 그럴 때 그때 이렇게 그 외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성대 앞에 맛있는 카레집이 있다는 거야. 네. 그렇죠.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보헤미안 아니 뭐지? 저 이스탄불 아니야 이스탄불 아니고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단계별로 먹는 10단계, 9단계 매운 정도. 그래서 미국 그 외국인 애들이랑 처음에 그 오픈했을 때야. 네. 그래서 딱 갔는데 카레인데 이란 주인이 이란 사람인 거야. 가게 이름도 페르시아 궁전이고. 맞아. 서빙하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영어로 계속 얘기를 했지. 뭐 그 사람 한국말 잘하는데? 한 1년 정도 내가 항상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항상 영어로 얘기하고 네. 주문도 영어로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계속 영어로 얘기를 했어. 자기 뭐 공부한다고 한국에 와서 뭐 요리 공부한다 그랬나? 뭐 성대에서 뭐 하는데 이 식당을 차려는데 카레가 참 맛있었어. 그러니까 네, 카레 맛있어요. 돈가스랑 네, 유명한 치킨. 집이죠. 치킨이랑. 그 뒤에 유명해졌지. 네. 근데 지금도 되게 조악하고 막 들어가면 그 인도 노래 나오고. 네, 옷 입고 사진 찍는 데도 있어요. 그래? 전통 의상 입고 사진 찍는 데도 있어요. 매운 거. 근데 한 1년 지나도 내가 한국으로 갔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내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 아저씨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동안 영어로 했냐고 그랬더니 그 영어로 미국인 친구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약간 배신감 느꼈던. 요즘도 있나요? 있을걸요? 저 몇 년 전에도 갔는데. 그 낙타 이렇게 바닥에 낙타 그려져서 그 낙타 따라가면 돼요. 하여튼 뭐 맛있는 카레집이었고요. 여기 무패스 해달라고 한번 가야 되겠다. 아무튼 그 이란 사장님 우리가 뭐 이란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나 뭐 페르시아 이 정도밖에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그 내면을 바라보게 만드는 건 이런 애니메이션 하나겠죠. 항상 듣는 뉴스의 겉모습과는 다른 거지.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나는 이 영화 보고서 이 그냥 1시간 반짜리 애니메이션 한 편을 봤을 뿐인데 내가 이란에 갖고 있던 이런 선입견들이 없었어. 완전히 깨지고 쟤네도 우리랑 똑같구나. 독재한 거 했고 많이 죽어갔고 그리고 마자는 귀엽고 마잔 어렸을 때 귀엽고 맞아. 지금 큰 모습은 좀 이렇게 좀 펑퍼짐해져가지고 아줌마 됐는데 예뻐요. 이 중동 여자들 예쁘잖아. 그 중간에 마잔이 이렇게 신체 변화가 나는 장면을 만화로 재밌게 표현했죠. 가슴이 툭 튀어나오고 엉덩이가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거 되잖아. 사마귀 아내의 유혹처럼 사마귀가 갑자기 크면서 점이 하나가 생겨요 얼굴에. 부셔버리겠어 이런 거.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플래시백처럼 처음에 성인이 된 모습에서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아이가 됐을 때는 그 사실 그게 사막이라고 얘기 안 나오면 점 같잖아요. 그 눈 그 사이 밑에 점이 있는데 소녀의 모습 때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인으로 변하는 신에서 사마귀가 났다. 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도 해주죠. 그렇죠. 난 중간에 그거 웃겼어.
얘네가 이제 음악을 서양 음악 이런 예. 음악 같은 거 못 들으니까 이슬람. 아 제일 재밌는 장면이죠. 너무 재밌잖아요. 제일 거기 재밌는 이렇게 장면이죠. 암시장 같은 데 가서 엄마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예. 그럼 아저씨들 이렇게 와서 아바 있어 아바. 그게 진짜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 예전에 세운상가 그쵸 세운 종로에 세운상가 가면 성인 비디오 있어 성인 비디오 이거랑 똑같거든요. 게임팩 있어 게임팩.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 저기 유명한 공연 티켓 구하기 힘든데 가면 그 앞에서 그렇죠. 야구장에도 아직 있어요. 아저씨들이 이렇게 맞아요. 왔다가 근데 앞에 잘 앞에 그려놓으시고 표 있어. 훌리오 네. 이글레시아스 뭐 스티비 제가- 원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재밌게 써놨어요. 너무 재밌게 봐갖고. 그거 재밌지. 예, 그게 순서가 있는데 또 이 만화 재밌는 게 이 마잔이 지나갈 때마다 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순서에 맞춰서. 예. 근데 여기에서 혹시 형 마이클 잭슨. 그 기가 막히죠. 진짜 웃겨 그거. 그 대사가 진짜 웃겼죠.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시장에 딱 들어섰어요. 이제 한 4명 5명 아저씨들이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마잔이 지나가요. 스티비 원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핑크 플로이드, 픽플로이드 있었고. 자이클 맥슨. 자이클 맥슨이 나와. 저는 그래서 이게 누구지 했거든요 순간. 근데 마이클 잭슨을 자이클 이 맥슨. 마잔이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이라서 음악도 좋아하죠. 예. 비지스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아바 듣는데 자기는 비지스 그쵸. 듣는다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는 아이언 메이든을 듣더라고. 그렇죠. 아이언 메이든. 그러니까 아이언 메이든은 그 메탈? 영국의 헤비 메탈, 그죠. 메탈 그룹이죠. 아이언 메이든을 듣는데 음악은 또 아이언 메이든 음악은 아니더라고. 또 다른 거더라고. 아무튼 근데 이 마잔이 한 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봐요. 그 이란의 어떤 그런 거를 우리 같이 역사를. 무식한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전 세계에. 그렇죠. 이게 영화의 힘이고 그거를 그냥 극영화가 아니고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 그 그림도 굉장히 멋졌고. 예. 우리도 우리 역사를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잘 만들어서 한다면. 예,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근대사를 뭐 70년대 그 11국서부터 광주 뭐 이런 예. 뭐 이런 거를 다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게 그 나라의 이야기를 그냥 드라이하게 보여줬다면 그렇죠. 예, 우리 안 보죠. 예, 이란에 대한 어떤 그냥 역사 이야기를 드라이하게 보여준다면 볼 이유도 사실은 크게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소녀, 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소녀가 성장해가는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또 감동도 느끼고 관심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근데 하고. 예.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근데 되게 충격적인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근본 자유주의자요? 근본주의자들이 근본 자유주의자도 비슷해. 비슷해. 근본 색깔만 들어간- 다를 뿐이지 생각은 뭐 똑같은. 원리주의자라고 하죠.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들 얘네들이 집권해가지고 여자를 죽이는데 처녀를 죽이는 건 또 법으로 금지돼 있대 코란 걔네들은. 그 대사에 나오죠. 그래서 얘네를 그러니까 쉽게 하면 강간하고 죽이는 거야. 그렇죠. 처녀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는 이 할머니가 뭐 예. 결혼을 시킨다 이렇게 그렇죠. 얘 표현하는데 강간하고 죽이는 거였겠죠. 그 많은 여자들 그런 식으로 죽인 거야. 이런 이게 이 이슬람 이 종교 양면성이라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한 종교인지 모르겠는 거죠. 종교는 해석의 문제지 종교 자체의 문제는 아니니까 해석을 그따위로 한 거의 문제인 거지. 그게 종교지. 그따위로 하는 거지. 근데 물론 종교가 항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몰려다니까 그것도 종교란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뭐 영국이나 일본처럼 입헌 군주제로 그냥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거기는 그 황제가 샤라고 하잖아요. 샤가 있고 그냥 입헌 군주제로 그렇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사회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렇게 무겁은 눈으로 안 봐도 되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림도 아주 특이하고 잘 그렸고 상징적이에요.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 이렇게 그림들의 그런 거가 있어요.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정말. 어렸을 때 이 애들이 그 혁명 그 태풍의 눈에 있을 때 막 아빠가 무슨 보안 무슨 예를 들어 우리로 따지면 뭐 국정원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밀고 하고 음. 이렇게 팔아 넘긴 사람의
아들. 네, 아들이죠. 아들을 그 다른 애들이 괴롭히는 장면 그쵸. 있거든요. 근데 예. 걔네들도 애들이 과격해가지고 막 손가락에 못 끼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혼나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이 어린애를 이제 한 중학생 된 애를 오스트리아 유학 보내면서 엄마가 끝까지 이렇게 의연하게 있다가 네. 애가 딱 들어가고 게이트 안으로 네, 딱 들어가자마자 쓰러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걸 안고 가고 예. 그런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많고. 예.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전에 우샥 형이 그 흑백으로 처리를 한 이유 중에 이 감독이 이래야지 어떻게 보면 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부감들을 좀 해소할 수도 있고 저는 공감이 됐던 게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미 마잔 자체가 이란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잔뜩 웅크려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아웃사이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웃사이더니까 아웃사이더 친구들이 다가와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브라질에서도 왔고 근데 그 밴드가 되거든요. 그 친구들과 한 밴드가 돼서 음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만약 색으로 표현했다면 이 친구들은 누구는 금발일 테고 그렇죠. 그렇죠. 누구는 이렇게 얼굴도 하얘갖고 이렇게 색으로 표현됐으면 그럴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훨씬 더 친구처럼 자유롭게 좀 이렇게 뭉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음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웅크려져 있던 이 마잔의 마음을 아주 강력한 메탈 사운드로 본인 스스로가 음악에 빠져서 이렇게 마음껏 자유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콘서트 현장에서. 근데 중요한 건 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저는 이게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는데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마잔이 프랑스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리 출신이라고 하지. 그렇죠.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그 거. 바를 나와서 터벅터벅 골목을 걸어가는데 맞아. 벽에 비친 그림자에 할머니 그림자가 뒤따라오죠. 그렇죠. 저는 그 장면이 이렇게 할머니가 오, 유령처럼 그렇죠. 나타났어. 그래서 왜 프랑스인이라고 좀 했니? 무섭지 않았냐? 토토로 나타나는 거 비슷하게. 근데 저는 벽에 그 같이 나타났던 그 할머니는 항상 그 그림자. 이란인으로서 자부심을 네, 그렇죠, 가져라. 그렇죠. 계속 질문을 하지. 하지. 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렇죠. 이 중동인들만 해도 이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더 티나잖아. 예를 들어서 중동 이 이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걔네들 불어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전 프랑스인가 뭐 그냥 그러고 말 텐데 우리 동양인들은 완전 티나잖아. 우리 인도에서 왔어 이럴 수 없거든.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운신의 폭이 더 적어요. 우리 마지보다. 아무튼 페르세폴리스는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보고 나면은 좀 도움이 될 여운이 남고 좀 도움도 네. 되고 여운도 남고 사고와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그렇죠. 네. 좀 넓어집니다. 뭔가 보는 눈도 좀 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김 PD도 나중에 바쁜 거 끝나고 꼭 보세요. 그렇겠지. 강요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누군가 무엇을 생각할 때 너 이렇게 생각해야만 해 라는 강요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행동은 강요할 수도 있지. 말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생각을 강요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지 않을까? 요즘 우리 사회는 왜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라고 강요하지? 이상해. 우리나라 여자들 특히 여자분들 한번 이 영화 보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상에 여기. 그걸 또 거기 붙여. 아니 자유롭게 살면 되지. 물론 이런 여자들도 우리가 신경 써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도 요즘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아직 여권 신장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네. 이렇게 이제는 남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렇게 구세대적인 그런 마인드가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부족한 게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건 나는 발전했다고 네. 봐요, 사실. 네. 예. 그거 뭐 지금 여자들도 많이 일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통계적으로 여자들 비정규직 많고 남자들에 비해서 연봉도 낮고 하죠. 물론 가사 노동 시간도 길고. 근데 이렇게 차도로 쓰고 경찰들한테 지적받고 남자들한테 막 그러는 나라도 있다라. 말도 못하지 뭐 우리도 그랬지 뭐. 그나마 이렇게 된 거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주지하면서 살자.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